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증시도 탄력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던 증시에서 남북 경협주는 가장 뜨거운 테마주로 떠올랐습니다. 주로 개인 투자자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남북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중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남북 경협주는요,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 그리고 토목건설, 전기공급 등 인프라 관련주, 의료 등 대북 지원 관련주 등으로 나뉩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가 되면 이들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겠냐는 게 투자자들의 기대입니다. 패션 기업인 JST나와 신원 경우에는 각 개성공단 입주 테마에 속한 종목입니다. 이달 들어 각각 17.74% 그리고 18.51%나 주가가 뛰었습니다. 한편 남북 경협주를 자극하고 있는 투자 주체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달 들어서 개인들이 677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6억 원 그리고 555억 원어치 순매도한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돼도 남북 경제협력이 실제로 시작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핵 불능화 등 실제 행동을 해야 유엔 안보리 제재가 풀리면서 경제협력 방안이 나올 텐데 여기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요. 남북 경협이 실제로 재개가 돼야 해당 종목들이 긍정적 영향 받을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번에는 종전선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덧붙여줬습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김세영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19일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남북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내달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청와대 발표와 함께 북미 간 최고위급 접촉 소식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전날부터 이틀째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고 상장사 1분기 실적 하향 조정이 둔화됐다며 이에 따라 건설, 비금속 광물, 철강 등 남북 경협 관련주가 오르고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해 증시가 강세를 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814억 원, 개인은 646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2,40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25% 상승하면서 2,486.1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날 전거래일보다 10.59포인트 내린 882.73에 마쳤습니다. 전일에 이어 이틀째 1% 안팎의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코스닥을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사자 기조가 우수했지만 개인은 팔자 기조가 더 강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420억 원, 기관은 538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개인은 779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19% 하락하면서 882.73포인트로 장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로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 광물, 건설업 등이 남북 경협 기대가 높아지며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전기전자, 철강금속, 섬유의복, 기계 등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바이오주 거품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자 의약품이 가장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또 서비스업과 보험, 음식료업, 유통업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 투톱이자 시총 1, 2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76% 그리고 3.9% 뛰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8일 이후 석 달여 만에 26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와 달리 KB금융과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삼성물산 등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현대제철, 한국전력 순으로 물량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현대엘리베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휴젤, HLB, 안트로젠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 기관은 신라젠, JTC, 카페24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메디톡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제형솔루텍, 제넥신, 휴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하락했습니다. 전일 유가가 3년 만에 68달러 선을 상회하자 급등세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 69달러 선을 상회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또한 미증시 약세와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되며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WTI는 0.26% 하락한 68.29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의 실적 전망 하향에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압박했는데요. 또한 국채 수익률 급등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시장은 국채 수익률 급등에도 주목했는데요. 이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9%까지 상승했습니다. 투자들이 가파른 물가 상승을 우려하면서 증시가 조정 구간에 진입했던 지난 2월 초 수준까지 다시 상승한 것입니다. 주요 지수는 장막판 일부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미 법무부 차관이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러시아 스캔들 특별검사의 수사 타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하락하면서 24,664.89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78% 내린 7,238.06포인트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57% 하락하면서 2,693.13포인트로 장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가 랠리에 에너지주가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19일 유럽 증시에서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전일 대비 강보 합세인 381.9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 급등세에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0.16% 상승했습니다. 7,328.92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21% 상승한 5,391.64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9% 하락하면서 12,567.4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8.07포인트 하락한 2,478.03포인트로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5포인트 상승해 883.68포인트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전일 대비 1.14% 상승 하락해 269천 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파란불 켜졌는데요. 전일 대비 2,100원 하락해 85,800원에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파란불 켜졌습니다. 전일 대비 0.95% 하락해 현재가 156,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일 대비 5,000원 하락해 50만 2천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역시 파란불 켜졌는데요. 전일 대비 4,500원 하락해 현재가 35만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빨간불 켰습니다. 전일 대비 2,000원 상승해 37만 8천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보합권에서 전일 대비 움직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전일 대비 600원 상승해 6만 6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파란불 켜졌는데요. 전일 대비 3,000원 하락해 73만 5천원에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전일 대비 3,000원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24만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50원 올라 34,750원에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전일과는 변동 없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전일 대비 300원 하락해 45,750원에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K는 빨간불 켜졌는데요. 전일 대비 3,000원 상승해 29만 6천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0.59% 상승해 33만 3천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전일 대비 1.27% 하락했는데요. 현재가 35만 500원에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J홈쇼핑입니다. CJ홈쇼핑은 상승했는데요. 전일 대비 1,400원 상승해 현재가 23만 6천원에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0.43% 상승해 2만 3,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150원 하락했는데요. 현재가 19,3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SM과 포스코 ICT는 상승했습니다. SM 전일 대비 50원 상승해 38,3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역시 0.13%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7,480원에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선은 파란불 켜졌는데요. 전일 대비 100원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26,95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CJ ENM 역시 파란불 켜졌습니다. 전일 대비 0.21% 하락했는데요. 200원 하락해 94,0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은 빨간불 켜졌습니다. 전일 대비 1,700원 상승해 18만 2,2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도원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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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12포인트 오른 2486.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남북 경협 기대감에 시멘트 업체들이 포함된 비금속 광물이 7.78% 강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업도 6.65% 급등했습니다. 섬유이북과 철강금속, 전기전자가 2%대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기계와 전기가스업, 은행과 증권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의약품이 5.29% 내린 가운데 유통업과 운송장비, 운수창고, 통신업과 의료정밀, 보험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2.76% 올라 263만 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60만 원대로 마감한 것은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3.9% 올라 87,900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와 KB금융은 각각 1.57%와 1.87%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94% 하락해 50만 7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이 6.33% 떨어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하락으로 현대차가 시총상위 3위를 되찾았습니다. 네이버가 부진한 실적 전망에 1.86% 하락했고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등이 내렸습니다.
LG화학과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경찰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부 갑질과 관련한 압수수색 소식으로 2.91% 내렸습니다. 한진칼도 2.38% 하락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가 대거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이 12.2% 급등했으며 현대건설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대시멘트와 한라, 남광토건, 범양건영과 다스코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무용 가구 전문업체인 코아스가 5.31% 올랐고 과거 금강산 관광 등을 담당했던 통일그룹 계열사 세일여행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신석재가 20.65% 급등했습니다. 또한 통일구 계열인 용평리조트가 7.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대북 송전주인 광명전기와 선도전기를 비롯해서 삼부토건과 현대엘리베이터,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 등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상승한 종목은 457개, 하락한 종목은 361개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59포인트 하락하면서 882.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제약이 3.91% 내렸으며 통신장비와 정보기기, 디지털 컨텐츠와 음식료 담배, 출판 매체 복제와 오락문화, 방송서비스와 IT 종합 등이 하락했습니다. 인터넷이 3.3% 올랐으며 섬유유와 비금속, 금속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바이오 업체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5.8%와 2.51% 하락했습니다. 신라젠이 2.89% 내렸으며 메디톡스가 7.37% 떨어졌습니다. 바이로메드와 HLB, 코오롱 티슈진, 휴젤 등이 2에서 4%대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CJ E&M과 펄어비스, 포스코 캠텍과 컴투스 등도 내렸습니다. SM이 5.79% 하락했습니다. SM의 매출 중 100억 원 이상이 2년 연속 이수만 SM 대표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SM은 적정한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2000년 코스닥 상장 전후부터 계약 및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프로듀서는 SM과 총 매출액의 최대 6%를 인세로 지급한다는 프로듀싱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시아 종묘가 남북 관계 개선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13.95% 상승했습니다. 카페24가 안정적인 매출 성장 전망에 6.43% 상승했습니다. 이날 이화공영과 남아토건, 특수건설, 좋은 사람들, EXT와 이화전기 등 6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고려시멘트와 삼표시멘트가 각각 26%와 20% 급등했습니다. 이날 상승한 종목은 506개, 하락한 종목은 654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2원 내리면서 1061.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52.3% 증가한 759억 원, 영업이익은 37.2% 늘어난 72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주요 고객사인 GP클럽을 포함해 VT 코스메틱과 SD생명공학 등 차별화된 고객군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고객사는 로드샵 기반의 전통적 고객과 달리 홈쇼핑 내수와 중국 현지 매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더디게 증가해도 실적 개선 가시성이 좋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메카 코리아의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0.54% 오르면서 7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부진한 1분기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5.5% 낮춘 103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네이버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21.7%로 전년 동기 대비 5.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며 AI 관련 고비용의 개발 인력과 마케팅 비용, 라인 관련 비용 등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네이버의 주가는 연초 고점 대비 17% 떨어졌다며 비용 증가 우려와 자회사 라인의 부진한 실적이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이버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볼 텐데요. 실적 부진 전망의 하락세 어제 보였지만 오늘은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8% 오르면서 7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현대건설은 대북사업 경험이 있는 유일한 건설사라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7천억 원 규모의 대북사업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대건설은 G2G 사업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로 역사적으로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에는 늘 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며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등 G2G 프로젝트에는 현대건설이 주관사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건설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오늘은 다소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3.32% 빠진 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전일장 특징주 누리플랜입니다. 누리플랜 역시 남북관계 긴장 완화 수혜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누리플랜은 경관 조명과 광섬유 LED 등 조명 시설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남북관계 개선 시 DMZ 평화공원 조성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누리플랜의 현재가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출발해서 낙폭 다소 깊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7.26% 빠지면서 6,64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들의 시장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어제는 대체로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32.98포인트 오른 22,191.1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미무역 흑자에 대한 강경한 비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증시 상승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면제 합의가 실패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각권지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123.33포인트 오른 1971.2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의 강세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 마감했던 대만 각권지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지수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5.98포인트 오르면서 3,177.3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다 중국 정부의 자국 사업 보호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자원주가 랠리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실 텐데요.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와 상반된 모습으로 출발 구간 지수 흐름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0.42%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2,475.6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 0.41%가량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3.63포인트가량 오르면서 현재 지수 886.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모습입니다. 현재 의약품 업종이 1.62%가량 올라주면서 1.5%대의 강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진 약품 종목이 현재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13.9%가량 올라주면서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1,220원 정도 올라주면서 만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3일제약 종목은 4.81%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3일제약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37,9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녹십자 종목이 현재 2.63%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5,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21만 4,50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가스 업종이 현재 1.23%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에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총 4가지 종목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종목이 1.3%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35,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가 현재 1.42%가량 올라주면서 1.5%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100원 정도 올라주면서 78,40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기 판매 영업이익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 올라주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였습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종목이 현재 0.79%가량 올라주면서 0.8% 가깝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1,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비금속 광물업종이 2.43% 정도 주가 내리면서 업종지수 하락을 크게 시현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현대시멘트 종목이 현재 5.2%가량 주가 내리면서 5%대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20,0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시멘트 종목이 현재 4.75%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역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500원 정도 올랐고요. 14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세아시멘트가 현재 3.6%가량 빠지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0원 정도 빠졌고요. 어제의 하락세 이어가주는 아세아시멘트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121,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까지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현재 1.72%가량 주가 내리는 모습인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선도전기 종목이 현재 6.73%가량 주가 빠지면서 7%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90원 내렸고요. 8,300원에 거래가 만들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종목이 현재 3.3%가량 주가 내리면서 3%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500원가량 내렸고요. 현재 132,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3.19%가량 주가 빠지는 모습으로 오늘 하락 출발한 SK하이닉스입니다. 현재가는 85,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 흐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종목이 1.89%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가까운 하락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만 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258만 9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현재 3.3%가량 주가 빠지면서 3%대 중반의 약세 흐름 현재 구간에서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2,900원 정도 올랐고요. 85,100원 주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현재 보합권으로 개장했습니다. 현재 전일과 주가 변함없이요. 11만 6,5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차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0.95%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1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0.86%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대에 가깝게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정도 올랐고 현재 가격은 35,0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종목별 흐름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현재 운송 부품 업종이 1.84%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2%대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HLB 종목이 현재 5.29%가량 올라줬습니다. 어제 항암제 아파티닙의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면서 효과가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현재가는 97,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HLB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광림 종목이 현재 5.92%가량 올라주면서 6%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25원 정도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가는 3,7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 AMS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2.27%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90원 정도 올랐고 현재 4,490원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IT 부품 업종이 현재 1.98%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우전자 종목이 오늘 강세입니다. 11.95%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장 열었는데요. 상승폭을 키워가는 성우전자 종목 현재가는 1,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T큐브 종목 또한 강세입니다. 3.38%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15,3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금속 업종은 현재 주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1.5% 가깝게 빠지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종목이 현재 14.29%가량 주가 빠지면서 15% 가깝게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30원 주가 빠졌고요. 3,18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표시멘트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65%가량 주가 빠지고 있는 삼표시멘트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270원 빠지면서 4,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 흐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CJ E&M 종목이 0.6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0.5%가 넘게 주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00원 정도 빠지면서 93,6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 종목 현재 1.25%가량 주가 빠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8,400원 정도 주가 올라주고 있고요. 698,600원의 현재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M 종목도 현재 강세입니다. 0.9%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현재 빨간불 켰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800원 정도 올랐고요. 89,300원의 거래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미팜 종목도 현재 강세입니다. 0.1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650원 정도 올라주면서 37,7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머티리얼즈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1.11%가량 주가 빠지고 있는 SK머티리얼즈 종목인데요. 1%대 넘게 주가 빠지면서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15만 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구간 투자자별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팔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888억 원가량 물량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은 830억 원, 기관은 108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홀로 사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억 원가량 매수세 시현하고 있고요. 개인은 35억 원, 기관은 15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902계약, 외국인은 619계약가량 팔아치우고 있고 반면 기관이 1604계약가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제시한 워닝 머트리얼즈 종목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던 워닝 머트리얼즈입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워닝 머트리얼즈의 2018년 1분기 연결 매출은 524억 원으로 잠정 발표됐습니다. 리포트에서 추정했던 584억 원 대비 하회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연결 매출이 예상을 하회한 이유는 원화 강세의 영향과 주요 반도체 고객사의 수율 안정화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OLED용 특수가스 매출은 계절적 비수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분기 연결 영업이익도 86억 원으로 잠정 발표되면서 기존 추정치였던 97억 원 대비 하회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 이유 역시 원화 강세 영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매우 견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투자자들은 1분기부터 1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 달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연결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2분기부터 D램 신규 생산 라인용 특수가스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에 비수기 영향이 발생했던 OLED용 특수가스의 경우 반도체용으로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하 둔화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먼저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에 관한 내용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워닝 머트리얼즈가 유의미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특수가스 부족 시 워닝 머트리얼즈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현재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 시황에서 일부 제품이나 상품에 약간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워닝 머트리얼즈의 실적이 증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 8만 원 유지해줬습니다. 1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소폭 항회했지만 2에서 4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유지한다고 전해줬고요. 따라서 6개월 목표 주가 또한 종전의 8만 원을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반도체 특수 분야에서의 공급 부족이 발생했을 때 수혜 입을 수 있는 워닝 머트리얼즈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내용 살펴본 워닝 머트리얼즈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닝 머트리얼즈 어제 큰 폭의 상승세 보였지만 오늘은 4.51%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000원가량 밀리면서 현재가 6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워닝 머트리얼즈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리포트는 미래에셋대우의 리포트입니다. 호텔신라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는데요. 역사적 변화의 초입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올해 1분기 실적부터 리포트에서는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호텔신라의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이 1조 2,173억 원, 영업이익은 277억 원, 영업이익률은 2.3%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추정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대비 각각 1.8%와 20.8% 높은 수치인데요. 여전히 냉각되어 있는 기저 인바운드 시장 환경에서도 내재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면서 기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편 국내 시내 면세점 매출액은 분기 사상 최대 규모인 6,8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다 근원의 성장률을 반영하는 달러 기준 매출액 증가율은 21.3%로 지난해 1월 롯데 월드타워점의 영업재개 영향을 감안할 경우 호텔신라의 실질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 구매객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대리상은 한국 메이저 면세사업자의 머천다이징 역량에 선제적으로 요인된다는 리포트의 설명인데요. 핵심 제품에 대한 소싱 역량이 여타 국내 업체와 차별화되는 호텔신라의 경쟁력이 시장 지배력 강화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리포트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먼저 호텔신라의 2018년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인천공항 내 점유율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은 기존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던 제1터미널 사업권에 대한 재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입찰권은 기존 3개에서 2개로 재편이 됐고요. 사업 기간은 잔여 기간이 아닌 신규 5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한은 5월 23일로 아직 호텔신라의 입찰 여부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입찰에 참여를 할 경우 면세사업 운영 경험과 제품 구성 역량 등을 포괄하는 사업 능력에 대한 배점이 60%를 차지함을 감안했을 때 가장 강력한 경쟁력 지닌 업체일 수밖에 없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호텔신라와 호텔 롯데 이외에 대규모 공항 컨센션을 장기간 경험해온 국내 사업자는 전무하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인천공항의 입장에서도 이미 제2터미널의 단일 향수 화장품 사업자인 호텔신라가 제1터미널까지 점유하게 될 경우 규모의 경제와 역내 가격 경쟁력 강화에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어줬습니다. 리포트에서는 2018년이 호텔신라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장기 전략이 가장 유의미한 결실로 맺어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해줬습니다. 아시아 핵심 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강력한 향수 화장품 리테일러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글로벌 경쟁력의 재평가가 가능해지는 첫 해가 된다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시아 면세 시장 내 지배력 및 제품 소싱 역량 그리고 협상 능력 강화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조언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리포트에서는 호텔신라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는 국내 시내 면세점 실적 조정을 반영해서 기존 14만 원 대비 7.1% 상향한 15만 원으로 제시해줬습니다. 면세 화장품 커버리지 내에 탑픽으로 지속해서 추천한다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네, 올해 좋은 결실 맺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호텔신라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호텔신라의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호텔신라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47% 오르면서 10만 3,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호텔신라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NC소프트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2 출시 가시화가 주가 반등의 열쇠라는 제목 해주고 있는데요. 리니지 M의 흥행으로 올해 1분기에 견조한 실적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 NC소프트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의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71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C게임 매출은 비수기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아이오는 1월 부분 유료화 전환 효과로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모바일 게임 매출은 리니지 M의 일평균 매출이 4분기 36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전분기 대비 19.8% 감소하지만 로열티 매출은 대만 리니지 M의 매출 온기 반영으로 전분기 대비 2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감소에도 4분기 지급된 성과급의 감소와 리니지 M의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인해서 영업비용은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로 인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와 유사한 1,902억 원을 기록해서 시장 전망치를 3.4%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내 리니지 M은 매출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는데요. 검은 사막 M 출시를 앞두고 공격적인 컨텐츠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서버 트래픽은 2월부터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은 사막과 테라 등 경쟁 MMO들의 인기가 다소 시들해지고 상반기 뮤 오리진2 외에 대작 MMO 출시 일정이 없는 만큼 리니지 M의 매출은 견조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이었습니다. 네, 먼저 리니지 M의 실적이 굳건하면서 1분기 실적이 견조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다만 후속작 출시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후속작 출시의 지연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지난 컨콜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2의 출시 시점은 마케팅 요소를 고려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2 출시가 하반기로 지연이 되면 아이온 템페스트와 리니지2 M의 출시는 그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NC소프트의 개발 장기화 사례들을 감안해 봤을 때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추정이 필요하다고 리포트는 판단해 줬습니다. 또한 블레이드 앤 소울2 등 신작의 출시 지연 가능성을 반영해 리포트는 올해 예상 EPS를 하향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기존 53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7.5% 하향했는데요. 기존 게임의 매출은 견조하게 발생하고 있고 펀더멘털도 튼튼하지만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신작 출시 가시화 시점부터 나타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진단해 줬습니다.
네,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만한 NC소프트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세 번째로 NC소프트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신작 출시 지연 가능성에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53% 빠지면서 37만 6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동아ST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의 선순환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동아ST의 1분기 수익성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기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378억 원으로 3분기 연속 증가할 전망이고요. 전문의약품 매출도 747억 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원달러 환율 하락에 수출은 329억 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83억 원, 영업이익률은 6%로 기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구개발 비용은 209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영업이익과 연구개발 비용을 합치면 291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환 관련 손실의 축소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 말 기준 달러 순자산은 약 1,900억 원으로 환율 10원 상승에 약 19억 원의 환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먼저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올해는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동아ST 종목입니다. 전문 의약품 매출은 3.8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점막보호제 스티렌의 매출 감소가 미미한 상태고요.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와 손발톱 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등 신규 품목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형 회복으로 영업이익은 386억 원, 영업이익률은 6.6%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은 858억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연구개발 비용을 합하면 1,244억 원으로 예상해줬습니다. 한편 리포트에서는 실적 추정 상향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7.7% 상향했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습니다. 13년 이후 감소하던 매출이 올해 5.1%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률 개선까지 점쳐지고 있는 동아ST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해 실적 개선 기대되는 동아ST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용 살펴본 동아ST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ST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85%까지 낙폭 키우면서 1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아ST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동아ST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카페이사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20일 카페이사에 대해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8만 원을 신규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이사 현재 2.08%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15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페이사는 지난 1999년에 설립돼 지난 2월 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인터넷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입니다. 핵심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부문으로 지난해 연결 매출의 38% 비중인데요. 카페이사의 개별 매출 규모는 국내 유사한 사업을 하는 2위사의 2배 이상, 그리고 3위사의 5배 이상으로 시장 지배력이 높은 편입니다. 해외 유사 대표 기업은 북미의 쇼피파이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카페이사의 사업은 확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의 수요와 산업 생태계에 따라 관련 사업이 확대돼 매출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CJ헬로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20일 CJ헬로와 관련해 인수합병, 합산 규제 이슈 등에 주목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익 추정치를 20%가량 낮추면서 목표 주가를 13,500원에서 1,8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CJ헬로 현재 0.85%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8,13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최근 CJ헬로 주가 변동의 핵심은 M&A의 여부라면서 공식적으로 M&A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시장은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회자되는 가입자단 가치를 감안할 때 시가총액과의 괴리율이 큰 만큼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6월 말 합산 규제 일몰 여부와 이에 따른 경쟁 구도, M&A 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TV 서비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지웰 페어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20일 이지웰 페어에 대해 올해 오프라인과 자회사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웰 페어 현재 1.27%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11,9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이지웰 페어는 국내 선택적 복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EAP 프로그램과 관광, 포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타 온라인몰과 같이 입점업체에서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인식하는데요. 자체 결제 채널이 없는 오프라인은 신용카드사에서 대부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로 비중이 높은 오프라인이 회사 수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만 올해 오프라인 채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오프라인 채널과 대형 유통 채널과의 제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형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키움증권은 20일 서울반도체와 관련해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 과도기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4,000원에서 27,000원으로 낮췄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시세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현재 0.51%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19,3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상반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베트남 공장의 비용 요인에 기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1공장에 이어 2공장까지 조기 구축을 추진해 고정비와 더불어 초기 생산 안정화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공장은 일반 조명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이고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자동차 헤드램프와 조명 차별화 제품군을 앞세운 이익 모멘텀이 부각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남광토건이 3거래일 연속 올라주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100원 올랐고요. 현재가는 315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물산 역시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5.31% 상승한 2,8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배철강 역시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80원 오른 3,83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티스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12.1% 하락해 현재가 3,05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호에일입니다. 대호에일은 5.08% 하락률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10원 하락해 현재가 4,02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은 전일 대비 390원 하락해 8,18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타랩스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15원 하락해 3,58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나노스와 EXT, 핵남사, 성호전자가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노스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29.94%라는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075원 오른 4,665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EXT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870원 상승해 3,7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남사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29.85%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545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호전자는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335원 오른 1,465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수건설 역시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1.95% 오른 9,02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E&M이 현재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97원 하락해 현재가 993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기술은 하락 반전했는데요. 현재는 135원 하락한 1,5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경기 확장 국면의 후반부 지나고 있다고 보이는 증시 상황인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 예산국은 감세 효과로 인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3%와 2.9%로 높아진 뒤 2020년에는 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1.9%를 감안하면 양호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올해 18%, 내년 10%대 초중반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세 효과를 제거해도 전년 대비 12%로 견조할 전망인데요. 향후 2년간 성장과 물가, 기업 이익의 전망이 대폭 상향되고 있고 향후 3년간 잠재 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서둘러 보수적 투자 의견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하반기 중에서 경기 확장 국면을 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규모 감세가 경기 확장 국면을 두세 분기 연장시켰듯이 하반기 중에 경기 확장 국면이 또 한 차례 연장될 다음의 가능성들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로화 강세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유로존의 재정 확대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이어서 윌리엄스 차기 뉴욕 연준 총재와 클라리다 신임 연준 부의장이 주도할 경기 부양적 고압 경제론에도 주목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트럼프가 재선을 목표로 꺼내들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정책들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년간 2천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이미 요청한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네, 먼저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S&P 500의 12개월 PER은 16.4배로 최근 5년 평균이면서 20년 장기 평균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전 저점을 의미 있게 하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는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은 기간 조정을 거쳐서 2분기 중후반부터 상승 재개할 것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S&P 500은 2017년 상승률 20%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올해도 10에서 15%의 상승 예상한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된 기간 조정의 시기에 저가 매수를 통해 글로벌 주식 비중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해줬습니다. 2분기의 투자 판단이 연간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2분기에도 주식과 신흥시장, 원유의 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국채와 크레딧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가는 전략 유지한다고 전해줬습니다.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신흥시장에서는 원자재 수출국과 함께 인디아와 베트남 선호한다고 전해줬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승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해줬고요. 미국 10년 금리가 3%를 넘으면 현재 중립 이하인 채권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하반기에 경기 확장 국면의 연장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현재 증시 시장입니다. 2분기 중후반부터 상승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주식시장 모습이고요. 참고하셔서 증시 모습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장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